자, 드디어 도함수의 활용 단원을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단원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엄청 많죠? 무려 8개의 소단원으로 쪼개져 있는 단원은 여지껏 수학을 공부해오면서 처음 만나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분량에 기가 눌려서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먹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주제별로 소단원을 분류하다 보니 어찌어찌 많아졌을 뿐이니까 적어도 학습 분량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증가감소, 최대 최소, 마지막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개념들이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써먹었던 개념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2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는, 이런 문제 우리가 중3 때도 많이 봤고 수상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중3 때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겠지만요. 어찌됐든 이렇게 k의 범위를 물어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죠. 얘는 지금 1차항계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판별식 d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계산 빠른 학생들은 얘를 이렇게 가죠.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풉니다. 이렇게 풀면 좀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중근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얘가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k가 얘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즉 k는 4분의 1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있고 이차함수 그래프가 k가 지금 4분의 1일 때 중근을 갖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교점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이 k가 4분의 1, 4분의 1보다 뭐예요? 아래쪽으로 있어야만이 교점이 2개 발생하겠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한다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료를 이와 같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주로 놀았지만 이제부터는 3차 또는 4차 함수가 주된 재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까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물어보겠네요. 자, 이 경우에도 양변에 y를 붙여서 함수를 해석을 해보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때는 예쁘게 변형한 후에 해석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얘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k라고 놓고 함수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y를 붙여버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교점이 3개 되도록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죠. 왜요? 판별식은 오로지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이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만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미리 알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알아놓으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직관적으로 문제 해석하는 능력이 좀 길러지니까 단원 소개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빨리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3참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미분한계 0인 점이 이렇게 2개가 생기는 거예요. 2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분한계 0인 점이 아예 없는 겁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1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2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얘의 좌변을, 얘를 f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쟤를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해보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놈, 얘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2차 방정식이죠. 자,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몇 개 됩니까? 2개가 되죠.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즉 미분한계 0인 점이 2개니까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분한계 0인 x의 값을 구하려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1, 3, 얘 1, 1 이렇게 곱하면 얘가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1이 되니까 합이 2가 되려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3분의 1이 나오죠. 즉 이 x값이 뭐가 공간이 좀 작네요. 위에다 쓸게요. 이 x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이 x값은 x가 3분의 1이 될 때 그러네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가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얘와 얘 사이에 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와버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즉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f 마이너스 1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 3분의 1일 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k의 범위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즉 얘가 1로 오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f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fx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얼마 나오겠죠? 3분의 1 대입한 거 얼마 나오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됐나? 정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런 식이에요.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동안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네 개의 개념 자체는 잠시 쉬어가는 코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머지 4개, 뭐 평균값의 정리, 극대극소,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이게 뭐 어려우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배워보면 알겠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미분계수와 도함수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이 앞에 있는 4개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앞에 있는 4개는 바로 뭐예요? 기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보면 알겠지만 주변에서 도함수의 활용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죽는 소리들을 낼 겁니다. 그래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쌤이 아까부터 개념 자체라고 표현했던 것이 자꾸 귀에 거슬렸을 거예요. 맞아요. 이 단어는 단원 전체가 통째로 활용이잖아요. 활용. 결국 미분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또는 증가감소 등등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인데,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이 개념들이 이 다양한 개념들과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활용 속의 활용? 좀 그런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발목이 잡히는 부분은 이 활용 속의 활용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개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도함수의 활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수능 출제위원들께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른바 킬러 문제가 대부분 도함수의 활용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함수의 활용은 개념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개념을 교재의 필수의 예제 정도를 이해했다고 해서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재에서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활용 속의 활용 문제가 등장하게 될 건데, 쌤 강의에서는 각각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활용 속의 활용 문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접선의 방정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 우리 뭐 익히 알고 있는 용어죠. 접선은 결국 접하는 선이죠.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이걸 접선이라고 하죠. 이때 이 점을 뭐라고 합니까? 접점이라고 하죠. 이때 이 접선도 결국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을 배운다는 얘기는 뭘 배우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에서 공부했던 직선의 방정식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이 단원의 개념 자체는 잠시 쉬어가는 코너라도요. 자, 그러니까 먼저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울기와 지나는 점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문제집 여백 한 켠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 두 개만 알면 갖다 대입만 하면 방정식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지 여백 한 켠에다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대신에 이제 뭐라고 한다? 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접점을 써놓고 시작을 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a, fa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뭡니까? f'a가 되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버리죠.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어때요? 어렵지 않죠? 뭐 그렇다고 얘를 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이니까 얘는 우리 앞서 우리 살펴봤던 직선의 방정식만 안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따로 암기할 시간에 차라리 이런 연습을 몇 번 더 해주세요. 자, 기울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2,1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우리 수상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잖아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그리고 얘를 이제 정리하겠죠. 3x 마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마 6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y는 x의 개수가 결국 기울기니까 3x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지나는 점 2,1이라는 얘기는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2 대입하면 6이죠. 6이 1이 되려면 빼기 5 하면 되죠. 이렇게 풀이 과정을 좀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이제 고난도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 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덧붙여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제 표준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일반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대비해서 곧바로 이렇게 기울기가 3이니까 3x라고 써놓고 기울기가 3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y가 와야 되죠. 얘 부호를 바꿔서 얘 밑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2 대입하니까 6, 1 대입하니까 5. 5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곧바로 좀 쓸 수 있도록. 물론 얘를 이항하면 물론 되겠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근데 이런 시간을 좀 전략을 하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1,2에서 자 1,2 점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1번 문제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1 대입하면 2가 돼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고 1 대입하니까 개수의 총합이죠.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좌변에 1 남겠네요. 그리고 우변은 a 플러스 b 식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얘기는 x =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그리고 걔를 식으로 쓰면 f'1이 5라는 소리니까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6x 제곱이니까 6이 되겠네요. 2ax니까 2a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이것이 5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수 계산하면 5니까 이항하면 0이 돼버리고 2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0이 되겠네요. a 0을 여기다 슉 대입을 하니까 b는 1이 됩니다. 자, 답 나왔네요.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도 얘를 fx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정된 좌표가 있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즉 f1이 3임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세우면 되겠죠. 자, 1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좌변이 3이었으니까 1이 되겠네요. 우변은 a 플러스 b가 됩니다. 식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f'1과 f'2가 같다라는 소리죠. 자, 이번에는 대입할 게 두 개 있으니까 제가 미분한 걸 미리 좀 써놓죠. f'x는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자, 1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b, 이거 b입니다. b, 6 아닙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니까 6, 4, 2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 소거되고 여기 2a 이항하니까 우변에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가 좌변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A 마이너스 9를 여기다 슉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제 A하고 B가 정해졌으니까 fx라는 식이 완성이 됐죠. fx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A가 마구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0x가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2 대입하면 C 대라는 얘기죠? 즉 FE가 C임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세우면 됩니다. 즉 C는 2 대입하니까 2팔은 16이 되겠고요. 2 대입하니까 20이죠? 그럼 36이 되겠네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6. 아, 0이 되네요. 자, 그러면 A값, B값, C값 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자,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을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수상에서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게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었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다면 이런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미분을 배우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첫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 시나리오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이 접점이 주어질 때가 있었죠.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그래서 뭐 접점이 뭐 2,3이고 이 원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3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쟤를 이렇게 보는 거였죠. xx 플러스 y는 r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x가 2니까 2x 플러스 y가 3이니까 3y. 뭐 반지름은 여기 그대로 주어져 있네요. 이게 뭐 답이었죠. 이것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 아이디어만 가져오자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좀 확장해서 곡선, 원도 결국 곡선이니까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렇다고 처음서부터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개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식을 만들어 보니 몇 개가 되더라? 2개가 되더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그렇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접점이 주어질 때. 세 번째가 뭐다? 그렇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 기억만 끄집어 오면 돼요. 이제 특별히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어요.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접점을 t, ft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 두 가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원과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식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곡선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판별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풀어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차만이 아닌 3차, 4차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푸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얘는 오로지 2차 곡선에서만 쓰여지는 거예요. 2차 곡선에서만. 그러니까 앞으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는 접점을 뭘로? t, ft로 놓고 푼다. 이것만 좀 유념을 하세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접점을 t, ft로 놓고 푼다. 그럼 이게 끝입니다. 쌤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접점을 구해서 풀면 되는 거고. 왜요? 우리 접방도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하고 접점만 알면 언제든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접점만 구하면 되는 거고. 뭘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접점이 주어졌다면 미분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공식에 갖다 대입만 하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문제 여러분들 직접 만나보면은 납득이 갈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얘도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왜요? 이것도 결국은 수상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느낌이 오죠? 쌤이 왜 단원 소개를 할 때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잠시 쉬어가는 코너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느껴지죠? 새롭게 공부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평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하나 공부한 거 있었죠? 뭐예요? 그렇죠. 수직 조건이죠. 이 수직 조건일 때는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것만. 수직 조건일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할 때는 두 기울기, 얘를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얘를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두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문제를 이제 그냥 좀 직관적으로 좀 더 빨리 풀고 싶을 때에는 우리 둘을 곱해서 1이 됐다는 것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얘를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역수 취한 다음에 역수 취하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역수 취하고 부호 반대로. 자, 때로는 이게 편하고 때로는 이게 편한데 대부분은 얘로 풀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뭐 저 뒤에 문제 있을 테니까 자,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이제 2번입니다. 자, 곡선 얘를 지금 fx로 놓고 하겠습니다. 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1번. 자, 곡선 얘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하고 접점을 써놓고 시작을 하려니까요. 자, 그런데 접점이 곡선 위에 점에서, 이게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접점이죠. 즉 1,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얘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기울기가 되죠. 자,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x제곱이니까 3 더하기 4, 그 다음에 1이 되겠네요. 그럼 7에다가 1 더하니까 8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얘는 y는 기울기가 8이니까 8x, 1 대입하면 2가 돼야 돼요. 1 대입하니까 8, 2가 되려면 마이너스 6.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원 소개할 때 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직관적인 해석이 좀 용이하다고 그랬죠. 얘가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예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이런 형태. 미분한 게 0인 점이 하나인 거. 그 다음에 미분한 게 0인 점이 2개인 거.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게 0인 점이 없는 이런 형태. 근데 대부분은 이걸로 통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y는 이렇게 x 세제곱 그리고 상수항만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되고요. 이 둘은 이제 2창, 1창 이런 것이 있을 때인데 우리 함수의 그래프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상수항이 아닌 2차, 1차도 있으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직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였다는 얘기죠. 대충 여기를 1,2라고 잡을게요. 1,2라고. 그러면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1,2라고요.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가 뭡니까? f'1이죠. 그 f'1이 8이라는 얘기고 접점이 얘라는 거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얘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용할까요? 얘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래요, 수직. 자, 수직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얘가 수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수직. 특별히 이제 얘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른다면요. 얘는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법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법선이라는 말을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문제집을 따로 선택해서 풀다 보면 해설서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법선의 방정식 또는 법선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알아두면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겠죠. 참고적으로 드러나 놓으세요. 자, 다시요.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한다? 법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얘도 결국은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기울기하고 접점을 써놓고 시작을 하자. 자, 뭘 지나라고 그랬어요? 1,2를 지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얘의 기울기는 그렇죠. 얘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습니까? 8이었죠. 얘의 기울기가 8이었으니까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1 대입하면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2가 된다는 얘기는 8분의 16이잖아요. 8분의 16이 되려면 8분의 17이 오면 되겠네요. 얘가 됩니다. 알겠죠? 때에 따라서 이제 얘보다도 일반형으로 구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x의 개수고 얘가 y의 개수입니다. 얘가 x의 개수, 얘가 y의 개수.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쓸 때는 쟤를 부호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 부호 바꿔서 밑으로 보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되죠. 자,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니까 17이죠. 17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얘로 곧바로 쓰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다음 필수제 3번입니다. 자, 얘 접하고, 얘는 2차 함수니까, 우리 다 아는 그래프잖아요.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2배에서 밑으로 보내니까 얘가 지금 2분의 3이 되겠죠. 물론 시험에서 이런 거 안 그려도 됩니다.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 3이 되려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가 돼야 기울기가 한 3 정도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요. 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하고 뭐만 알면 된다? 접점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가 뭐예요?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접점의 x좌표를 뭐로? t, ft로 놓는데 ft보다는 이제 함수식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fx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t 대입하면 되죠. ft는 여기다 t 대입한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죠? 자, 그럼 t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쟤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게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쟤를 미분하면 2x, t 대입하니까 2t가 되겠죠.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 그것이 얼마였다? 3이었다. 그럼 얘 넘어가면 6이고 양변 2로 나누니까 t가 바로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아, 이게 3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좌표도 그냥 나오죠. 9에서 9를 빼니까 0이 돼버리겠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3 대입하면 0이 돼야 돼요. 3 대입하니까 9, 0 되려면 마이너스 9. 이게 답이 되겠죠? 알겠죠?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이 됐던 접선의 방정식이 됐던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또는 접점을 써놓고 시작하라고요. 자, 그런데 x축에 평행하대요. 그러면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 이 그래프가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미분한 게 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기울기가 0, 기울기 0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얘가 t, 같은 방법으로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될 테고,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죠.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2x니까 t 대입하면 2t 마이너스 3, 이것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여기서 t 값이 나와버리네요. t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어차피 얘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 y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y값 구하려면 어차피 t값을 알아야 되니까 t자리에다가 이제 대입합니다. 얘를 제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y값은 4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3배 하니까. 그런데 2배를 아예 해버리겠습니다. 2배를 하니까 9이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4분의 9.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죠.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값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니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써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자, 얘하고 수직이고 얘의 접하는. 그러니까 얘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기울기를 알려준 거네요. 얘의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일반형에서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얘 부호 바꿔서 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이놈의 기울기입니다. 이놈의 기울기는 얘 부호 바꿔서 밑으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기울기는 이놈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바로 t, 이 위의 점이 돼야 되죠. 접점이. 그러면 여기가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9가 돼야 됩니다. 자, 얘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fx로 놓고 쟤를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t 제곱 플러스 6t가 되겠죠. 그것이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누면서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은 얘는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요. 1, 3이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t값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t가 뭐일 때 1일 때가 있고, 두 번째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가 있겠네요. 그러면 t가 1이 되면은 1 대입하니까 개수의 총합,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9이면서 지나는 점이 1,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 되죠. 그러면 얘가 27이 되네요. 없어지네요. 그러면 2 남네요. 그리고 기울기는 똑같잖아요. 9. 그러면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9니까 y는 9x, 1 대입하면 6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y는 기울기 9x,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이죠. 걔가 2가 되려면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7이 2가 되려면 여기가 29가 돼야 되죠. 예, 계산 실수였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좀 힘든 거예요. 우리 원방에서도 원의 방정식 공부할 때도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좀 복잡한 풀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몇 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프 개형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왜? 우리 2차 함수는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 그리기 쉬운 거니까 X축, Y축도 한번 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로 묶어줘 버리면 X-2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2가 바로 0하고 2가 교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가리가 양수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얘를 fx라고 놓겠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자, 그리고 0, 마이너스 4,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곡선의 그건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니까 접선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이거 하나가 있고 떨어졌네요.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렇게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2개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풀다 보면 이게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직관적으로 보기 얘가 딱 편하잖아요. 얘를 가지고 풀겠습니다. 주의할 게 바로 뭐라고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핵심 팁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접점을 뭘로 놓고 분다? t, f2로 놓고 분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ft가 얘가 fx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는 거니까 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접점은 한 번 더 쓰죠. 자, 접점은 t,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니까 얘는 결국 다음과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f'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문자를 이용할 때는 공식을 그냥 원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얘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얘가 뭡니까? 2t죠.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2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고 여기가 y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얘는 바로 미완성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죠. 물론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가죠. 이 점이 바로 뭐였습니까? 0,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4를 미완성된 접선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4입니다. y가 마이너스 4. x예요. 여기가 t 아닙니다. x가 0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x가 0입니다. 그럼 x가 0이니까 얘는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t죠. 플러스 2t. 근데 플러스 2t하고 마이너스 2t가 없어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t 제곱하고 2t 제곱하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니까 결국은 t 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t가 뭐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구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t가 2일 때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2 들어가니까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때는 접점이 t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 2 대입하니까 4, 0이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2 대입하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자, 이때는 기울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다고 그랬죠. 그럼 마사에다 마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접점은 어떻게 됩니까? t, 즉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4 더하기 4니까 8이 돼버리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2죠. 12가 8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답을 이렇게 2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필수의 6번은 약간 응용한 겁니다. 그 응용력이 약한 학생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별표 체크하고 몇 번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fx니까 얘를 fx로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지금 gx로 놓는다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교모에 숨어 있습니다. 교모하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좀 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잠깐 그려보면은 이게 지금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접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놈이 지금 y는 7x-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7이다. 그러면 접점을 뭘로 놓고 풀면 되겠어요? t, ft로 놓고 접방을 구하게 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라는 소리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쟤를 fx라고 놓고 쟤를 미분을 해버리면 6x제곱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t를 대입한 것이, t를 대입하면 즉 이 7이라는 것은 f't가 되는 거니까 t를 대입했을 때 6t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그것이 7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a라는 식이 빠지네요. 7-6t 제곱. 여기까지 이해가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얘가 교점이잖아요. 누구하고? 얘하고 얘의 교점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즉 ft가 gt하고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갑니다. 그럼 ft 여기다 t 대입하는 겁니다. t 대입하니까 2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 되고, gt 여기다 t 대입하니까 7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2t 세제곱에다가 얘가 at인데 a가 여기 지금 구해졌잖아요. 일단은 얘를 정리한 다음 a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7t가 되겠네요. 그리고 넘어오면은 플러스 4가 0이 되죠. 자, 이제 a에다가 얘를 쑥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7 없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6t 세제곱이죠. 그리고 2t 세제곱이니까 동량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t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항을 시켜버릴게요. 마이너스 4. 따라서 t 세제곱이 뭡니까? 1이죠. 그러면 t 값이 나오네요. t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t 값 1을 갖다가 여기다 슉 대입하면 a 값 나오잖아요. a 값은 1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생각의 재료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에도 3차 함수 그래프예요. 개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2x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접하는 선을 대충 뭐 이렇게 잡을게요. 자, 얘를 gx라고 놓겠습니다. gx가 2x이고, 자, 얘가 바로 지금 fx로 놓겠습니다.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니까 이 접점을 내가 만약에 t, 여기다 넣어볼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얘보다는 얘가 더 낫겠네요. 그러면 t 대입하니까 2t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식은 f 프라임 t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것이 2라는 소리죠.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게 2라는 소리니까 자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 자 미분하고 t 대입합니다.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것이 2라는 소리니까 자 여기서 a는 3t 제곱 마이너스 2 됐죠? 아까하고 흐름이 똑같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ft하고 gt를 같다라고 놓고 즉 교점 구하는 거니까 두 식을 지금 연립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가 되고 gt 여기다 t 대입하니까 2t가 되겠네요. 똑같네요 지금. 그럼 t 세제곱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2t가 되겠네요. 플러스 2는 0이 되고 자 a 자리에다가 얘를 슉 집어넣어 버리면 이 2는 없어지고 그죠? 이 2는 없어지고 3t 제곱에다가 얘 하니까 3t 세제곱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얘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t 세제곱이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t 세제곱이 1이 되니까 따라서 t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또 1을 갖다 슉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답이 1이 되네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등장한 개념이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뭐 이름하여 공통접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녹화 시간을 대충 보니까 거의 뭐 50분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통접선 이놈하고 또 이에 관련된 필수예제 그리고 단원 소개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까지 다 다루다 보면은 강의 녹화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30분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이 너무 길다 보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한 개의 강의를 따로 편성해서 이 공통접선 얘기하고 예고했던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를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아